아, 바로 이것이 제가 찾던 바로 그 식재료입니다. 오늘의 식재료는 뭐냐? 바로 비트. 비트는 사실 우리의 혈액순환에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 비트를 가지고 한국말로는 사탕무죠. 사탕무. 비트를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resh vegetables and refreshing beet pickles. Their dramatic taste culminates when bacon dressing is added. Fresh goat cheese and thinly sliced beet mesh well with pistachio cream. We invite you to try dishes made of beet, a colorful and tasty food. 좋아, 여러 시간 함께 요리하시면서요, 새로운 요리에 익숙해지셨어요? 푸짐한 양과 소박한 그런 맛으로 승부하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보기에도 아주 세련되고 예쁘고 그리고 맛도 독특해야 눈길을 끄는 그런 요리의 추세인데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앞서가는 요리, 우리 한번 앞서가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뿌리 채소의 보석, 바로 비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줏빛의 아름다운 색상이 보기에도 아주 좋고요. 어떤 맛이 날까 좀 궁금하시지도 않으세요? 드셔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비트의 맛이 살짝 새콤하면서도 단맛이 끝으로, 혀 끝으로 남아서 돌아오는 그런 입안 가득 퍼지는 아주 기분 좋은 채소입니다. 오늘 먼저 비트 피클을 먼저 만들어 보겠어요. 그래서 잘라두신 비트를 껍질 부분을 이렇게 벗겨주세요. 이 비트가 또 웃긴 것이 뿌리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익혀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익혀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한 130도 정도의 열에서 구우실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네, 비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밀도 자체가 상당히 높아서 열의 침투가 상당히 느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육각형 모양으로 다시 좀 잘라 주시고요. 그 후에 이제 뭐 칼을 사용하셔서 요리를 하시는데, 비트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빨간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편견을 버리세요. 에드워드와 같이 요리하면 어떻게 된다? 항상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사실 이 비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요 근래에는 좀 뭐랄까요,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기법을 사용해서 그러냐면 주황색도 간혹 만나보실 수 있고요.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비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이렇게 삶았거나 구우셔갖고 샐러드 만드실 때 라즈베리 비네거라든가 아니면 쉐리 식초 쓰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집에 있는 사과 식초 쓰셔도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셔갖고 좀 테크닉을 이용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턴을 돌려준다고 저희 그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리셔갖고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피클이 바로 요렇게 예쁘게 턴을 돌려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제가 이 비트를 따로 볼에 좀 모아 두고요. 비트를 자르실 때는 도마를 자주 씻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흰도마 발갛게 됩니다. 우리 흔히 집에서 김치 썰고 나서 김치 국물 묻으면 나중에 잘 지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닦아 주셔야 돼요. 자, 우선 그래서 제가 좀 도마를 닦아 두고요. 이제 피클을 만들어 볼 텐데 팬을 달궈 주시고요. 달군 팬에 저희들이 피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클의 공식은 뭐다? 50대 100대 100. 밑줄 쫙 그으시고 항상 머리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50대 100대 100. 50이 바로 무엇이냐? 식초가 들어가야 되고요. 식초와 제가 지금 설탕을 부었습니다. 설탕을. 그래서 설탕을 부어 주시고 식초를 100ml 어느 정도 한번 딱 끓여진 뒤에 다시 물을 100ml 부어주세요. 설탕이 50, 식초 100, 물 100. 오늘 완전히 제 요리 버전이 조금 골라 야채 파는 아저씨 같은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자, 이래서 50대 100, 100 꼭 기억을 해주시고, 피클링 스파이스 가까운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클링 스파이스를 100ml, 100ml 식초와 물을 넣어주시고 한 테이블스푼 정도의 피클링 스파이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잘라 두신 피클을 준비를 하시고요. 사실 이 피클은 아까 전에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리를 하실 때 쿠킹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요, 미리 한 40분 정도 쿠킹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살짝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비트를 씻은 뒤에 오일 발라주시고요. 이 발라주신 오일 안에 후추간 해주시고 소금간 어느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가정에 허브 잎사귀, 특히 타임 있으시면 타임 잎사귀 이렇게 자르셔갖고 잘 토스하신 뒤에 팬에 담아서 담으셔서 오븐에서 160 내지 165도에서 40분간 구워주시면 이 비트 자체가 안쪽은 약간 아삭아삭하게 남아있고요, 바깥쪽은 뭉글뭉글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비트를 따로 준비하신 뒤에 피클링 스파이스를 넣은 그 피클의 주스를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나서 알루미늄 포일이나 플라스틱 랩을 사용하셔서 타이트하게 만드신 뒤에 실온에다가 보관을 해 주시면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맛있는, 정말 맛있는 그런 약간은 좀 씹히는 듯한 맛이 있는 그런 피클이 완성이 됩니다. 사실 비트 피클 만들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릴게요. 피클에다가 생선을 먹는다, 아마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연어 요리, 연어구이 하실 때요, 비트 피클이나 버섯 피클 같은 거 만드셔 갖고요 같이 드시면 그 기름진 생선이 기름을 뽑아져 내오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그냥 입에서 기름이 그냥 쫙쫙 나오잖아요. 사실 연어가 워낙 기름진 생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 피클과 함께 드시면 예술이야, 예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 만들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베이컨 드레싱인데, 팬을 우선 달궈 주시고요, 샬롯 썰어 주시는데, 우선은 샬롯을 잘라서 자, 이래서 이렇게 다져 주신 뒤에 헤이즐넛 오일을 넣어 주시는데요, 너트 오일과
베이컨을 얼어졌을 때 절묘한 조화는 아무도 몰라. 자, 그래서 달군 팬에 오일을 넣어 주시고, 이때 오일의 양은 한 50ml 정도, 50ml 정도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샬럿 넣어 주시고요. 살짝 약간은 좀 튀겨진다는 느낌, 살짝 튀겨진다는 느낌, 그렇게 요리해 주시면 돼요. 이곳에 제가 소금 간 하고요, 고추간 하시고요. 샬롯이 어느 정도 이제 살짝 튀겨진다는 느낌이 드실 때 이때 넣어 주실 것이 바로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근데 보통 아침에 우리가 조식 먹고 이제 브렉퍼스트 먹을 때 베이컨 많이 이제 요즘은 구워 드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서 그 베이컨 드시고 혹시 남는 거 버리지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홀이나 랩에 싸셔서 냉동실에 넣어 두셨다가 나중에 땡땡 얼은 그 먹다 남은 베이컨 잘게 다지셔갖고 이 드레싱에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또 이 오늘 드레싱의 또 차이점이 무엇이냐, 식초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 앞에 미리 만들어 두온,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만들어 본 비트 피클 자체의 산이 신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드레싱까지 시게 되면 모든 나머지 남은 모든 재료들이 완전히 거의 식초를 먹는다는 느낌이 안 나서, 그래서 살짝 요번에는 제가 좀 트릭을 써서요, 식초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이렇게 볶인다는 느낌에 거의 지금 튀겨지고 있는데 아주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타임 잎사귀를 제가 좀 잘라서 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피클과 함께 마지막에 들어갈 과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 도마를 살짝 옆으로 치워두도록 할게요. 접시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시금치를요 다듬으셔서 볼에 넣으신 다음에 기름 살짝만, 너무 많이 두르시면 또 처지니까요, 살짝만 들어서, 그래서 후추간 해주시고요, 소금간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곡소곡 토스를 해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토스 해주신 다음에 시금치를 이렇게 툭툭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치커리를 이렇게 그냥 위에다가 편안하게 흩뿌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뭔가 과일이 하나 들어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과일이 뭐냐, 배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배를 이 샐러드에 넣었냐면요, 비트 피클의 새콤하고 약간은 달콤한 맛과 시금치 본연의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금치와 치커리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쓴맛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접시 자체. 그래서 제가 단맛이 많이 나는 한국 배를 이 샐러드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껍질을 살짝 씻어 주시고요, 이렇게 자르셔서 껍질 있는 채로 그대로 두세요. 색깔을 좀 전체적으로 주고 씹히는 질감도 주기 위해서 껍질 있는 채로 그대로 올리셔서 이 생배를 그냥 이렇게 툭툭 썰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신 뒤에 만들어 두신 비트 피클을 이렇게 툭툭 뿌려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 후에 따뜻한 베이컨 드레싱을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요리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미국으로 옮겨갔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그 호텔 주방의 주방장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에드워드, 맛을 알기 위해서는 생거를 먹어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돼지고기 생거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여쭤봤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당근을 한 달 동안 생으로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근을 한 달 동안 하루에 1개씩 벗겨서 생으로 먹어봤습니다. 생으로 먹어보다가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냥 그걸 잘라서 살짝 볶아서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으로 먹으려고 준비해놨던 당근을 잘라서 제가 기름을 두르고 살짝 볶아서 간을 해서 먹었는데요. 그때 제가 바로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이 맛이었구나. 생으로 먹는 것과 볶아 먹었을 때 맛의 차이점, 생으로 먹었을 때 그리고 볶아 먹었을 때와 또 쪄서 먹었을 때의 맛의 차이점.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생야채 먹고 스파이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맛이 들어왔을 때 이 맛이 들어와 주면 되는구나 라는 그 재료들의 고유의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저와 함께 같이 요리하시면 식재료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필링이 팍팍 오실 겁니다. 자, 이제 피클 만들어졌고요. 이제 두 번째 준비할 요리가 바로 라비올리인데요. 사탕무, 비트와 함께 어우러진 라비올리,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리하면서 라비올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태리의 가장 대표적인 파스타 음식이지 않습니까? 뭐 스파게티도 있고 파파델레, 뭐 푸질리, 뭐 페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라비올리라는 것은 도우를 만드신 뒤에 안에다가 스토핑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로 얘기하면 만두와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요리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 요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는 의미에서 비트를 사용해서 제가 라비올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를 씻어 두신 뒤에 칼로 벗기셔서요. 보여드릴게요. 칼로 벗기셔서 준비를 해 주시는데, 이 벗겨진 피클을 아마 가정주부 요리를 좀 하신 분들은 칼질이 익숙해지셔서 뭐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 미르셔서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얇게 미르신 뒤에 중간에 어떤 그 재료, 이 비트를 맞춰줄 만한 재료가 들어가서 올려지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라비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제가 손을 좀 씻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비트 자르고 나서는
항상 바로바로 씻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 비트물이 먹어서 도마가 그다지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때 같이 스토핑에 들어갈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치즈, 사냥치즈입니다. 사냥치즈. 바로 비트와 사냥치즈. 오늘의 또 다른 공식, 피클의 공식과 오늘 두 가지 제가 공식을 가르쳤는데, 비트와 사냥치즈는 찰떡 궁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요리를 하시든 비트와 사냥치즈가 있을 때 같이 드시면 절대 그 맛을 놓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맛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자, 라비올리를 만들 텐데요. 이렇게 얇게 점을 두신 비트를 준비하시고, 사냥치즈 중간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다시 그 위에 미리 잘라둔 비트를 올려서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올리셔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민트 잎사귀를 조금만 뜯어서 제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올리실 것이 바로 에드워드가 좋아하는 조림 발사미. 이것도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편하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후에 새순을 이렇게 툭툭툭툭 올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 찬 요리를 만든 것 같아요. 뜨겁게 드실 수 있는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 우선은 팬을 달궈 주시고요. 피스타치오 크림이 좋겠네요. 사실 이것이 치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피스타치오, 견과류, 호두 뭐 이런 것들 들어 쓰시면 좋아요. 올리브 오일 제가 살짝 좀 두를게요. 살짝 좀 둘러주시고, 피스타치오가 볶여지면 사정없이 크림을 부어주시면 돼요. 피스타치오의 향이, 피스타치오와 크림 그리고 새콤달콤 근사하게 어우러질 겁니다. 그래서 자, 소스가 아주 졸여지면서 피스타치오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냄새 나시나요? 냄새? 예술입니다. 예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트를 기본 재료로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소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하시면 어떠십니까? 뭐 요리라는 거
항상 우리가 실패를 하면서 겪어지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사한 요리도 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 에드워드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